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최근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또 지방까지 온기가 퍼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채무를 졌던 채무자가 이를테면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경매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져 버리면 오히려 경매 매물은 급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일반 매매 시장이 안 좋고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고 또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나올 때 오히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단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의 꼬마 빌딩 세 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임장 한번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타이틀. 어찌 보면은 사두기만 하면 사두기만 하면 돈 되는 입지. 사두기만 하면 돈 되는 입지. 어디냐? 네, 역세권. 그리고 이제 엔드. 뭐가 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역세권이지만 도로가 별로 없다. 또는 도로가 너무 좁다. 맹지다. 이러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에다가 엔드가 중요하더라. 그 엔드는 무엇일까? 꼬마 빌딩 여러분 핵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세권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용도 지역이 뭐냐, 또 진입로는 어떠냐, 뭐 3m 이상 도로에 몇 메터 접해 있느냐, 또 6m 이상 도로에 몇 메터 접해 있느냐. 도로가 없다면 불편하죠, 여러분. 도로가 없다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를테면 맹지, 그런 땅값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이제 역세권인데 이를테면 토지의 크기가 땅 크기가 뭐 한 15평이래요. 그러면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땅 크기.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말 뭐 역세권이라고 치면 웬만하면 그래도 최소한 30평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40평, 50평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땅 모양도 중요하죠. 가령 뭐 35평 딱 좋은데 가령 여러분 우리가 30평짜리 땅이 있고 40평짜리 땅이 있다면 원래 30평보다는 40평이 좋은데 30평은 정사각형, 40평은 오히려 하트 모양. 그러면 오히려 요런 땅 모양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또 꼬마 빌딩은 보존 등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건물이 한 40년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건물의 어떤 가치, 비효율성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만 하지 않을까. 네. 반면에 이제 보존 등기가 한 10년 또는 한 1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안에만 그죠? 네, 리모델링 잠깐 해서 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 한번 해보고요. 자, 토지와 관련된 상식. 토지는 아까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이다. 네,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뭘까? 그러면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뭐 노말하게 뭐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지고 또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또 뭘까? 우리 또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먼저 여러분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여기 밑에 보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죠? 근데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그럼 이게 건폐율 지금 60%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건폐율이 너무 높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더 중요한 건 용적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헌아파트, 새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제 지하는 빠집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 1층 빠지고요. 일단 1층의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1층이 50, 2층이 50, 3층이 50. 그럼 다 더하면 150. 그러면 100분의 150.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적률은 150%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뭐 그냥 노멀하게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00% 가령,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1000%라고 한다면 나중에 똑같은 토지 면적인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이를테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 지을 수 있다라고 친다면 오히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재건축할 때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 여러분, 돈 되는 서울 역세권 꼬마 빌딩 3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직접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꼬마 빌딩은 명동의 꼬마 빌딩 근린 상가입니다. 자, 요 건물은 제가 지난번 저희 이제 명동에서 사업하는 후배랑 직접 한번 다녀온 거예요. 토지 면적이 약 31.7평인데 감정가가 무려 318억 원. 사실 이제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좋은데 그러면 거의 평당 얼마? 10억. 그런데 지금 두 번 유찰돼서 200억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지금의 가격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명동에 가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사람이 거의 급감했죠. 없어가지고 또 임대인들이 월세를 깎아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 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 거의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장사는 예전보다 어떠냐, 그러면 뭐 거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중국인들의 어떤 구매력 세죠. 반면에 지금은 동남아시아인들 구매력이 아주 약화되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시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1, 2층은 가보면 액세서리 가게로 사용하고 있고 위에 이제 이를테면 뭐 성형외과, 부동산 이런 것들로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직접 가보길 기대하고요. 자, 일단 중심 상업 지역 뭐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 보존 등기가 이제 95년산. 그러면 거의 이제 30년 됐죠? 나중에 이제 새로 지을 거냐, 이제 리모델링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아마도 새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토지 면적이 한 31.7인데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때요, 여러분? 네. 때려 부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건폐율이 31.7인데 25. 그러면 거의 뭐 한 80%에서 85%의 건폐율. 지금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이게 2004년인 거니까 전부 다 후순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이 상가는 4호선 명동역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 명동역으로 6번 출구죠? 딱 한 2분 3분 거리. 사실 가장 좋은 자리는 사거리 코너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코너 옆자리라서 약간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2004년 9월 13일. 네. 사업자 전입신고 다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비고란의 커멘트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 임장을 직접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꼬마 빌딩은요. 대조동의 근린상가입니다. 이제 임장이나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조동 어딜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직관적으로 저쪽 연신내, 역촌역 뭐 이런 쪽. 자, 요거는 대조동의 근린상가. 서울 은평구 대조동입니다. 은평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감정가는 40억. 한번 유찰돼서 32억. 어떨까?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토지 면적은 65.95. 그러면은 어떤 건물을 짓기에는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의 토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건물의 연면적은 143. 네. 그다음에 제시의 면적 한 30평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건물의 외관 등등의 사진이 있고요. 자, 일단 이 건물은 준주거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은평구청에 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농협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예. 농협자산관리. 예.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2022년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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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느린. 예. 그러면 요 네 명의 임차인들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배당을 안 했다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얼마를 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지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직관적으로 보면 1000에 50, 3000에 150, 3000에 30. 예. 여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를 놓고 본다면 뭐 굳이 따지자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 1억 정도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여기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자, 위치는 6호선 역촌역에서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동선이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현장 가서 꼭 체크해 보고요. 다음 역이 이제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부산역 저 위쪽이 여러분 이제 연신내가 있죠, 그죠? 나중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는 곳들. 아무튼 지금의 어떤 입지는 일단 직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초역세권. 네. 실패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 준권리 2022년 6월 9일자. 네. 빠르다. 빠르다. 다 느리다.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사람만 체크하면 됩니다. 요 두 사람만 체크해서 얼마를 떠안을 거냐.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스스로가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마지막 세 번째 꼬마 빌딩은 송파구 근린상가입니다. 송파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구의 끝자락이죠. 거여 마천. 송파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78억인데 한 번 유찰돼서 62억. 토지 면적은 110평. 상당히 좋네요. 그죠? 일단 사진으로 놓고 보더라도 깔끔하다. 또 삼거리의 코너라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외관으로 봐서는 답이 없고 현장 가서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등등. 다만 입지는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등등 언급돼 있고, 자, 이 사건의 말소기 준거지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요 근저당권보다 빠른 사람,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 3천, 보증금 3발. 떠안을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입지는 5호선 거여역, 도보로 이 정도면 한 3분 거리, 삼거리 코너에 대로변에 있다. 그런 점은 상당히. 그래서 어찌 보면 뭐 4억으로 쓰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한다. 현장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기를 기대하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9월 13일 근저당권. 빠른 사람 체크해야 되고, 빠른 사람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느리니까 후순위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 그래서 박모 씨하고 주식회사. 근데 배당률도 다 해가지고 특별히 떠나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돈 되는 입지, 역세권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서울의 꼬마 빌딩
세 건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꼬마 빌딩, 근린주택 중에서 가장 베스트 탑3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물건 관심 있다면 한번 임장 후에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싸고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저희 경매 탈탈탈은 제가 촬영하고 곧바로 이 촬영분을 편집 없이 한번 이제 올려보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리얼하게.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격주로 SBS 비즈 재테크 머니쇼에 출연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방송도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기 나름인 거죠. 또 부동산 투자, 재테크 투자는 언제나 업다운이 있고 언제나 또 기회가 옵니다. 너무 조바심, 바요 이런 거 부릴 필요 없다. 충분히 또 기회가 온다. 사전에 잘 준비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